미국은 소련의 힘을 빼는 게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79년부터 89년 2월까지 무려 10년에 걸친 전쟁 동안 미국은 직접 개입은 안 하죠. 왜냐면 직접 개입을 하면은 이게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그 누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태에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까? 직접 되면 이게 미소 간의 미국-러시아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소련의 전쟁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미국은 열심히 반군들에게 무기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의용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지킨다 의용군을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소련의 침공에 대해서 누가 발끈해서 가게 되냐면 소련은 무신론자거든요. 무신론자가 우리 이슬람을 믿는 우리 형제들을 침공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선전문 속에서 아랍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아프간 아랍이라고 하거든요. 아랍 아프간이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의용군을 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카에다를 만든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련의 아프간 전쟁은 소련이 아프간 침공해가지고 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어떤 게 되냐면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신론자 편에 서서 무기를 대죠. 공식 문헌상 보면은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한 건 1984년이고요. 그리고 전쟁 바로 끝나기 직전에 1988년에 알카에다를 결성하고 결국에는 89년에 2월달에 소련은 패배를 하고 퇴각을 하죠. 그리고 89년 2월달에 퇴각을 한 소련, 그리고 나서 91년에 소련이 지배하고 있던 많은 위성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에게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뼈아픈 패배였고요. 자, 그러면 89년에 소련이 물러간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평온이 왔을 거예요. 사회주의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반군 세력들이 결성이 돼서 싸웠는데요.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게 그 반군 세력들이 한 번도 제대로 조율이 돼서 힘을 합쳐 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물러갔지만 여전히 공산주의 정권은 그대로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물러나면 당연히 바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공산주의 정권이 굉장히 잘해서가 아니라 이 공산주의 정권과 싸웠던 사람들이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결국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졌긴 했습니다만은 이 94년에 칸다하르라는 남부 지역에서 탈레반을 형성합니다. 이 파슈툰족이 있는데요. 이 탈레반이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나 파슈토어로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랍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아랍어의 딸립이라는 학생에다가 아안이라는 페르시아어 파슈토어의 그 목수 전미사가 붙어서 학생들이라는 뜻인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가톨릭 신학대학, 그다음에 개신교의 기독교 신학대학, 장로교 신학대학 이런 신학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처럼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그러니까 이 신학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아주 초등학교 나이 때부터 쭉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칸다하르 쪽에서 너무나 치안이 안정이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치안이 안 되니까 특히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풀린 수많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기들로 궁궐들이 특세를 했고 한 곳마다 돈을 받는 거죠. 통행료를. 서울에 들어오는데 외국에서 방류로 가다 보니까 아시아 연구소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방류. 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주변에 일종의 자경단을 결성을 해서 치안을 잡아갔는데 너무 잘 잡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죠. 94년에 이 탈레반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어서 나서 96년에 정부됐죠.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은 여기 그 94년에 결성된 탈레반에 속된 사람들은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프간에 독립을 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도 쏠 줄 알고 다룰 줄 알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94년 탈레반에 결성해가지고 치안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잘해가지고 특히 이 신학대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칸다하르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전국에 다 있으니까 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탈레반을 대단히 유용하게 본 나라가 있었죠. 파키스탄. 자, 91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91년에 바뀌잖아요. 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파키스탄은 이쪽 나라들과 교육을 하고 싶어 했어요. 교육을 하려면 근데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 교육을 하려면 당연히 아프가니스탄에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지나가는데 너무나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 파키스탄 정보국이 그때 발견한 자기 오른팔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탈레반이 치안을 잘하죠. 그래서 이 파키스탄 정보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 탈레반이 잡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탈레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일단 이슬람 세계에는 많은 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슬람이 과격하다고 그렇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그리스도교와는 좀 달라요. 똑같은 유일신교라고 하지만 이슬람교와 유대교,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는 똑같이 유일신을 믿고 한 분이신 유일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천국 지옥에 갈 수 있죠.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는 어느 시점에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을
것을 내려서 죽은 자들을 전부 다 부활시켜서 산자와 함께 최고의 심판을 내린다고 믿는 게 그러면서 유해신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와 달리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그 신앙의 방점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에티켓이라든지 삶의 관습이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교인들은 여러분들 혹시 뭐 기독교 법이라는 게 잘 모르셨잖아요. 기독교는 신학이 발전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기독교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더 잘해요. 근데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그러한 신학이 발전하지 않고요. 이것이 예를 들면은 저한테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먹어도 되는 물인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앞에 있는 어떠한 그 음료수는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슬람에서 하느님이 유대인들이 지켜본 법에서 하느님이 이걸 먹어도 된다고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음식법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과 달리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이런 법이 발전하니까 법이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지역마다 특색이지만 크게 네 가지 법화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 법화 하나가 하나피 법화입니다. 하나피 법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탈레반이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법화는 하나피 법화거든요. 근데 하나피 법화 전통인데 하나피 법화들은 가장 멀리 퍼져 있는 이슬람교의 법화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유연합니다. 법의 해석이 다른 법화에 비해서요. 그런데 이 탈레반의 사상은 이걸 바탕이지만 좀 더 다른 영향을 받아요. 특히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 그전에는 좀 많이 세계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슬람 세계가 대단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만 근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슬람 지역이 무슬림들의 지역이 거의 대다수가 다 서구의 식민지가 됐죠. 아프가니스탄과 항상 아프가니스탄 압력을 주었던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지역이 영국이죠.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고 영국에서 독립된 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눠졌잖아요. 그 전에 바로 이 영국의 지배에서 많은 무슬림들이 살았는데 무가지들이 무너진 다음에 이들이 전부 다 왜 우리 무슬림들은 이렇게 화려했던 과거에 비해서 서구에 이렇게 당하고 사느냐라는 걸 자각하게 했고 자각하면서 새로운 이슬람 개혁 운동으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네오반드라는 곳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북쪽으로 약간 150km 정도 올라가면 네오반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네오반드라는 곳에서 그런 학교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학교들을 만든 그 학파를 네오반디 그러니까 이슬람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미신이라고 했던 거 잘못했던 걸 다 정리하면서 새로운 이슬람을 만든 데서 네오반디의 학교들이 생기는데 이 탈레반이 공부한 곳은 바로 이 네오반디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요. 좀 더 뭐랄까요 엄격하죠. 더군다나 1979년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으로만 중요한 해가 아니라요. 이란에서 혁명이 났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이 납니다. 79년에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란은 굉장히 세속적인 국가였죠. 그런데 세속적인 국가가 1979년에 세속 왕정이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주변 국가들이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란의 부상에 겁을 먹은 주변 국가들이 집안 단속을 하게 됩니다.